지금 이 영상 보시는 형님들 중에 유튜브에서 베트남 국제결혼 영상 보다가 댓글 남기고 베트남 브로커와 카톡 연결된 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정식업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사기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자를 소개하고 통역해주고 말도 잘 들어주고 가격도 싸 보이죠. 근데 문제가 터지는 순간에 책임질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에서 여자를 대놓고 홍보하는 채널 있죠. 이 신부 어떠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요. 신랑과 신부를 이어주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여자를 판매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채널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채널 뒤에는 한국어 잘하는 베트남 브로커가 개인 카톡 하나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브로커가 나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처음에는 다 괜찮은데 꼭 나중에 문제가 터지는 상황에 미리 대비해서 그때 형님들의 전화를 받아줄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양심적인 업체와 바로 연결되는 형님들 많이 없습니다. 유튜브 보다가 댓글 하나 남기고 카톡 연결됩니다. 그리고 전화 한 통 와요. 말도 잘하고 한국말이 유창해요. 베트남 사람이라서 중개 수수료도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때 형님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사람도 좋아 보이는데 저렴하니까 한번 만나나 볼까? 근데 여기서 문제는 업체를 고른 게 아니라 개인 연락처 하나에 형님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혼을 맡기게 돼버린 거예요. 먼저 오해부터 풀겠습니다. 개인 브로커라고 해서 다 사기꾼인 건 아니에요. 한국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근데? 베트남 쪽에 사업자가 있는 브로커들도 실제 많습니다. 사무실도 있고 직원도 있어요. 근데 한국에 있는 형님들 입장에선 그게 정식 업체인지 문제가 생겼을 때 끝까지 상대해줄 곳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제결혼에서는 베트남 사업자보다 한국 사업자가 있는 쪽이 훨씬 안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 하나 드릴게요. 국제결혼 문제는 처음에는 절대 안 터집니다. 처음 만날 땐 다 잘 돼요. 말도 잘 통하고 약속도 잘 지켜집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은 문제 없다고 생각하죠. 근데 문제는 결혼식이 끝나고부터 시작됩니다. 비자 얘기 나오고 돈 얘기 나오고 가족 얘기 나오는 순간에 그때부터 결혼 생활이 바뀔 거예요. 돈 얘기가 갑자기 복잡해지거나 없던 가족 이야기가 하나둘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 도중에 계약에 없던 추가 비용이 나올 수도 있죠. 이때 형님들 어디로 전화하십니까? 회사 간판 걸고 책임감 있는 곳일까요? 아니면 카카오톡 하나로 움직이는 곳일까요? 그리고 그 전화 앞으로도 계속 받기는 할까요? 형님들, 정식 업체가 안전한 이유는 사람이 착해서가 아닙니다. 문제가 생기면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에요. 계약서에 사장 이름이 올라가 있고 한국에 사업자 등록되어 있고 통화 기록, 계약 내용, 금액 전부 기록이 남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터지면 모르겠습니다로 끝낼 수가 없어요. 이 차이 하나로 같은 문제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유튜브 보다가 이 여자 어떠세요? 이 신부 추천드립니다. 이런 영상 형님들 보셨죠? 베트남 브로커 특징이 여자부터 보여줍니다. 특히 처녀라는 거 엄청 강조합니다. 남성의 원초적인 본능만 노리는 거죠. 근데 정식 업체는 여자만 앞에 내세우지 않습니다. 전반적인 국제결혼 시스템, 준비해야 할 마음가짐 이런 걸 내세우죠. 그래서 신랑 측에서 스스로 선택하게 만듭니다. 옳은 선택을 하도록 옆에서 돕기만 하고 강요하진 않아요. 오히려 남자가 국제결혼에 어울리는 성격인지 판단하고 매칭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형님들. 그리고 베트남 브로커가 한국어를 너무 잘하잖아요. 양쪽 말을 한번 꼬아서 통역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 쪽에서 이렇게 말해요.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이 말을 여자 쪽에는 조금 고민 중이랍니다. 이런 식으로 전달합니다. 반대로 여자 쪽에서 그거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남자 쪽이 어떻게 전달할까요? 조금 예민한 문제래요. 이런 식으로 순화해서 전달합니다. 이렇게 되면 남녀 측 모두 자기 입장이 제대로 전해진 줄 알겠죠. 근데 실제로는 둘 다 진짜 말을 한 적이 없는 거죠. 이런 게 쌓이잖아요. 그럼 결혼하고 나서 오해가 쌓이고 나중에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통역이 말을 그대로 전하면 문제가 드러나지만 통역이 말을 바꾸면 문제가 숨겨집니다. 이걸 이용한 거죠. 브로커 쪽에서 처음에 제일 강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가격입니다. 다 포함해서 이 정도면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형님들은 생각보다 괜찮다고 느낍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죠. 서류 준비하면서 이건 원래 별도예요 라고 나오고 가족 이야기 나오면서 이거 베트남 관례라서 줘야 하는 금액입니다. 이런 식으로 붙습니다. 그리고 일정이 조금 바뀌면 추가 비용으로도 바뀌죠. 큰 돈 한 번에 나가는 게 아니라 조금씩 그때그때 나옵니다. 그래서 더 거절하기 어려운 거예요. 사업자가 있다고 다 괜찮은 업체 아닙니다.
그래서 미리 볼 게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유튜브를 보면 전반적인 국제결혼에 대한 것보다 여자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장 걸러야 할 곳입니다. 둘째로 잘된 사례만 보여주고 문제가 생긴 얘기는 아예 안 꺼내는 곳이 있습니다. 발생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곳을 찾으셔야 합니다. 셋째로 국제결혼의 단점이나 조심해야 할 이야기를 꺼내면 말을 흐리거나 바로 주제를 바꿉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것이죠. 이런 곳은 사업자가 있어도 문제가 발생하면 형님들 편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정도만 봐도 절반은 걸러질 거예요. 악덕업체나 브로커에게 쉽게 당하는 상태가 있어요. 극도로 외로울 때, 나이가 걸릴 때, 이번이 아니면 끝인 것 같을 때, 이때 사람 심리가 어떤지 아시나요? 특별한 조건 안 보고요. 특별한 검증도 안 합니다. 그냥 자기 말 잘 들어주는지만 봅니다. 이 시점에 하는 결혼은 제가 항상 뭐라 그랬죠? 결혼을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현실에서 탈출하고 싶은 것뿐이라고 항상 말했습니다. 국제결혼에서 이런 타이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상대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 불리한 위치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할 겁니다. 제가 계속 브로커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말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형님들도 있을 거예요.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문제 없는 사람 만나면 되잖아. 근데 처음엔 다 괜찮아 보입니다. 말도 잘 통하는 것 같고 나중에 잘 통하게 교육도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사람 성격도 좋아 보이고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나옵니다. 돈 쓰는 기준도 다르고 말도 제대로 안 통하고 처갓집에서는 우리 결혼 생활에 개입하고 신부는 한국 생활에 적응 못해서 스트레스 받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이런 상황이 누가 잘못해서 그런 건가요? 누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 그런 걸까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때 누가 중간에서 정리해주고 기준을 잡아주고 최악의 상황에는 누가 책임을 지느냐입니다. 이걸 개인이 다 떠안으면 결혼이 아니라 계속 문제를 처리하는 생활이 될 거예요. 형님들, 이건 브로커냐 업체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는 상태로 시작했느냐 그 차이입니다. 결혼은 말 잘 통하는 사람 하나로 끝나는 일이 아니고요. 시간이 지나면 서류, 돈, 가족, 생활 전부 현실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카톡 하나 믿지 말고 성급하게 결정할 필요 없습니다. 급할 이유가 없어요. 천천히 가셔도 돼요. 대신 돌이킬 수 없는 선택만 미리 확인하고 가자고요.